안녕하십니까. 바이텍 정보통신과 바이텍 시스템이 준비한 데이터를 부탁해 세션 진행을 맡은 바이텍 정보통신 손명수 과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원스톱 솔루션 프로바이더는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의 솔루션을 통합하여 한 번에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목차입니다. 금일 세션은 회사 소개, 솔루션 설명, 데모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POC가 필요하시면 발표 후 나오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바이텍 정보통신과 바이텍 시스템은 약 170명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80% 이상이 엔지니어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 중심의 회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이르는 다양한 IT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를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 최상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양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텍 정보통신은 스노우플레이크, 컨플루언트, 퀘스트, 오라클 등의 전문 파트너사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걸친 판매, 유지 보수 및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텍 시스템은 태블로, 인포메티카, 스플렁크, 통합 분석 플랫폼 및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교육 및 대시보드를 제공을 위한 BI 마켓과 핵심 기술 유출 탐지 분석 시스템인 iEGIS를 자사 솔루션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솔루션 설명입니다. 원스톱 솔루션 프로바이더는 CDC 솔루션인 쉐어플렉스,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인 컨플루언트,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인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시각화, 분석 솔루션인 태블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DC 솔루션인 쉐어플렉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플렉스는 1998년 최초로 소개되어 현재 세계 1위의 CDC 솔루션이며 데이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쉐어플렉스의 아키텍처를 살펴볼 텐데 쉐어플렉스는 5개의 프로세스와 3개의 큐로 구성됩니다. 먼저 캡처 프로세스가 트랜잭션 로그에 접근하여 캡처 큐에 적재하고 리드 프로세스가 라우팅 정보를 매핑하여 익스포트 큐에 적재합니다. 익스포트 프로세스가 이를 읽어 네트워크를 통해 임포트 프로세스에게 전달하고 임포트 프로세스는 이를 포스트 큐에 적재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는 이를 각 타겟 DB에 어플라이하게 됩니다. 쉐어플렉스는 타 제품과 비교해서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드 로그 자체를 shipping하거나 전체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고 변경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합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리소스 절감 효과와 더불어 소스에서 발생한 트랜잭션과 관련된 모든 오버헤드를 동일하게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DBMS에 부하를 주는 로그 마이너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고 리드에 다이렉트 액세스하여 리소스 사용량은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사용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디스크 I/O인데 쉐어플렉스는 디스크 I/O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큐 메커니즘을 통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합니다. 경쟁 제품의 경우 모든 변경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와 파일로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I/O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오라클에서 커밋 전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경쟁 제품과 많이 비교되는 부분인데 세션의 액티비티가 시작하자마자 전송되기 때문에 배치 잡의 경우 소스 시스템에 변경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이 다 쓰여질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네트워크와 타겟 서버의 리소스 사용량을 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검증이 안 되는 데이터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쉐어플렉스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경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전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의 경우 업데이트 전의 비포 이미지를 타겟에 비교하여 매핑이 안 될 경우 에러가 로깅되며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타 솔루션의 경우 PK만 존재한다면 정합성과 상관없이 업데이트 되어버리며 그대로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정합성 부분은 관리자, 사용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쉐어플렉스처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정합성이 맞지 않게 될 경우 쉐어플렉스에서는 해당 내용이 로깅되고 동기화가 중단되게 됩니다. 정합성이 맞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동기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쉐어플렉스에서는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고 정합성이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보정해주는 리페어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처럼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온라인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검증과 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추가 라이센스 없이 GUI 화면을 통해서 프로세스 상태, 처리 건수, 지연 시간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CLI 환경에서 커맨드를 통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겠지만 GUI 화면을 통해 더욱 편하게 동기화나 장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구성에서 CDC 솔루션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애가 발생되면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장애 상황은 크게 프로세스 장애, DB 장애, 네트워크 장애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쉐어플렉스는 휴먼 에러에 의한 프로세스 킬과 같은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재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동기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DB 장애 시에도 추출, 적용된 오프셋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정상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정상화되면 다시 복제를 재개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장애 시를 대비하여 큐가 쌓일 수 있는 적절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쉐어플렉스는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를 지원합니다. 현재도 여러 소스, 타겟에 대한 설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쉐어플렉스 주요 활용 방안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쉐어플렉스는 1대-N, N-대-1, 다대다 등의 다양하고 유연한 복제 구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ODS, 마이그레이션, 리포팅, HADR 등 고객의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 복제 기능인데 CDC를 쓰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유연한 복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는 복제하고 싶지 않을 경우 특정 테이블의 특정 로우만 복제한다거나 특정 컬럼만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로우 단위 복제, 컬럼 단위 복제라고 부릅니다. 셋째, 마이그레이션 시 다운타임을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금융권입니다. 이런 경우 쉐어플렉스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다운타임만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쉐어플렉스는 사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 환경에서의 업그레이드나 오라클 버전 업그레이드, 오라클 에디션 변경, 이기종 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있어서 데이터 손실 없는 마이그레이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온프레미스 환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소스가 되는 환경에서 변경문 추출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초기 데이터를 오라클 SCN을 통하여 이관을 완료하고 이후 변경문을 데이터 로스 없이 적용합니다. 변경문까지 적용이 완료되면 다운타임 안에 쉐어플렉스에 포함되어 있는 컴페어 리페어 기능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 서비스 전환을 하면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로스 없이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쉐어플렉스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테이블은 중요도가 높아 변경 이력을 남길 경우가 있겠죠. DML이 언제 발생됐고 특정 로우는 언제 지워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ID, 오퍼레이션 타입, SCN 로우 ID 등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클라우드로도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쉐어플렉스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가지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원스톱 프로바이더에서 사용하는 쉐어플렉스 4 카프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쉐어플렉스를 통하여 오라클 DB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인 카프카로 복제하는 형식입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클 DB에 있는 쉐어플렉스는 리드로그에서 실시간 변경 데이터를 캡처 프로세스가 읽어 캡처 큐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리드 프로세스가 읽어 라우팅 정보를 매핑하여 포스트 큐에 저장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는 사전에 설정된 카프카 설정 서버의 IP와 포트, 토픽 정보로 카프카의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큐에 저장된 변경 데이터는 XML, JSON 포맷으로 카프카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카프카에 저장된 메시지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카프카 커넥터 등을 통하여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풀링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쉐어플렉스는 24시간 365일 지원 서비스, 최신의 오라클 기술 지원, 대다수 금융권에서 운영, 클라우드 환경의 복제, 올인원 솔루션, 데이터 스트리밍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동기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인 컴플런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플런트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카프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카프카는 한마디로 데이터 인 모션 플랫폼, 말 그대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플런트는 카프카의 창시자가 설립하였습니다. 카프카 소프트웨어는 커미터의 80% 이상을 수행하였고, 카프카에 대하여 고급 기술 경험을 보호하고 있으며 수천 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운영 중입니다. 컴플런트 플랫폼은 아파치 카프카를 완성한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고, 컴플런트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이고 완전 관리형 및 종량제 기반 이벤트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카프카와 컴플런트는 다음 사진과 같은 식으로 비교됩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엔진이고 컴플런트 카프카는 완성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 상용 커넥터, KSQL DB, 컨트롤 센터 등 여러 컴포넌트들과 유지 보수가 결합되어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고객 경험이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직접 잡는 것보다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품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 구매로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비즈니스 내의 데이터는 고객이 클릭하거나 입력하거나 스와이프할 때마다 시스템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객이 기대하는 경험을 제공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필요하고,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고객 거래를 완료했었습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규모의 회사, 모든 지역 및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핸드폰 앱을 추가하거나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엔드-투-엔드 변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이터의 이동, 데이터 인모션이 있습니다. 실제로 IDC에 따르면 조직의 97%가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로 전환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고객들의 요구와 시장의 급변화를 수용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혁신적인 데이터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카프카를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프카 이전의 데이터 연계는 왼쪽 그림과 같이 복잡하며 확장과 유지 보수가 힘들었습니다. 스파게티형 모델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장애에 취약하고 복잡한 상호 연결로 인해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컴플런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상호 분리되고 탄력적이며 단순화된 상호 연결로 인해 서비스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고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벤트 스트리밍을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리밍에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벤트 스트림을 안전하게 정송합니다. 데이터를 보낸 후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펍섭 기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 스트림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장합니다. 카프카 이전 솔루션과 카프카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인데, 대용량 데이터로 들어오는 이벤트 스트리밍 데이터를 디스크에 라이트하면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제공하는 엄청난 처리량을 제공한다는 것이 카프카의 주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용량의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빼서 분석하는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흐르고 있는 리얼타임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기반으로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게시 및 구독을 먼저 시작하여 이벤트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프카를 단지 게시 구독, 메시징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것은
핸드폰을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장치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의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가 쿼리를 통해 처리되는 방식은 모든 데이터가 로딩되고 처리되어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던 데 반해 이제는 기술적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고 그 결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플런트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커넥터는 다양한 소스 데이터와 타겟 간의 데이터 이동을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커넥터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하는 대부분의 커넥터는 상업용 라이선스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컴플런트 플랫폼에 대한 구독이 필수입니다. 둘째로 KSQL DB입니다. KSQL DB는 SQL 언어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언어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SQL 쿼리를 활용하는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는 간단한 UI와 뒤쪽 장표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플런트의 이러한 기능은 데이터 스트리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프카 안팎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소스와 싱크를 즉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커넥터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은 카프카 커넥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자체 커넥터를 개발하는 것이고, 옵션 2는 커뮤니티에서 이미 구축한 기존 오픈소스 커넥터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옵션 1의 문제점은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추후에 생길 유지보수입니다. 옵션 2의 문제점은 이러한 OSS 커넥터가 모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카프카 및 이벤트 스트리밍을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조직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어떤 것이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직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컴플런트가 200개 넘는 커넥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컴플런트 컨트롤 센터는 고객이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여 이벤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웹 기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전문적으로 설계된 대시보드와 운영 콘솔은 고객이 기업 전반에 걸쳐 확장함에 따라 SLA를 충족하고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의 주요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컴플런트는 다양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컴플런트 플랫폼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컴플런트 클라우드는 완전히 관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AWS, GCP, Azure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플런트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리소스를 조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옵션은 조직이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성장에 맞게 데이터 스트리밍 솔루션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결론으로 컴플런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스트리밍 리더십과 완전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 커미터 중심의 전문성,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위해 컴플런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인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아키텍처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개발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클라우드 메이저 3사인 AWS, Azure, GCP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단일 플랫폼 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 지원 가능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유니스토어라고 하는 기능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보통 OLTP-DB를 통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워크로드와 OLAP-DB에서의 분석 워크로드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사데이터 또는 SAP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성 워크로드를 스노우플레이크 또한 지원할 예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파운데이션 기반 위에 데이터 간의 협업이나 공유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이버 시큐리티나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까지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들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등 데이터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소비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아키텍처는 기존에 없었던 아키텍처입니다. 멀티 클러스터 쉐어드 데이터, 즉 다중 클러스터 공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텍처의 레이어를 보시면 가장 안쪽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앙 집중식 센트럴 라인 스토리지가 있고, 이 스토리지 레이어 위에는 스토리지와는 완벽히 분리된 컴퓨팅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계층이 3사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축되어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하든 똑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스토리지는 자동 관리되는 스토리지입니다. 사용자가 스토리지 레이어를 직접 개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하는 순간부터 스노우플레이크가 모든 것들을 다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스노우플레이크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 테이블에 로드하는 순간 대략 75에서 95% 압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석용 OLAP DB 엔진들은 대부분 컬럼형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야만 I/O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쿼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 또한 컬럼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하둡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이슨, 파켓, XML, 오크, 에이브로 등 반정형 데이터 포맷들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네이티브 형태 그대로 적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CSV, TSV, JSON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 테이블에 로드하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마이크로 파티션이라고 하는 작은 사이즈로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스토리지단에 저장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파티션은 압축 후 대략 16MB 사이즈로 데이터를 작은 파티션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 파티션 안에 컬럼형 형태의 컬럼 구조를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형태를 흔히 하이브리드 컬럼의 구조라고 말하는데, 엑사데이터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파티션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파티션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가 알아서 파티션을 이런 마이크로 파티션의 형태로 저장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파티션 안에는 여러 가지 통계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 컬럼에 대한 레인지 값, 민 값과 맥스 값, 그리고 널 값 또는 카운트 밸류 등 여러 가지 통계 정보들을 스노우플레이크가 자동으로 수집해서 항상 최신 상태의 메타데이터를 마이크로 파티션에 유지합니다. 이 값들을 쿼리하게 되면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통계 정보, 즉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스토리지에 있는 마이크로 파티션 중 어떤 데이터가 이 쿼리에서 필요한 것인지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은 카피인투라는 쿼리문을 통해서 한 번에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스노우플레이크의 테이블에 적재할 수 있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트라는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특별한 컬럼 타입을 통해 제이슨이나 XML, 파켓 데이터가 하나의 컬럼으로 적재되고 각각의 키값들을 분리해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분석에 용이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이슨, 파켓 등의 반정형 데이터를 적재했을 때는 동일하게 SQL 쿼리문을 통해 바로 내가 원하는 키, 밸류 등을 바로 뽑아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지와는 별개로 분리된 컴퓨팅 레이어는 멀티 클러스터 컴퓨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클러스터를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자 그룹을 분리하기 위해서 워크로드의 부하 관리를 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나누어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데이터는 하나의 소스로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모든 프로세스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병렬 처리의 MVP 클러스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클러스터는 필요한 성능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노드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토리지 비용과 컴퓨팅 비용이 있는데, 스토리지는 테라바이트당의 가격으로 정해져 있지만 컴퓨팅 같은 경우는 초 단위로 내가 사용한 시간에 따라 과금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 웨어하우스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컴퓨팅은 X스몰부터 6X라지까지 다양한 웨어하우스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X스몰 사이즈의 웨어하우스는 한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라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노드의 수가 2배 커지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웨어하우스를 사용한 초 단위로 비용이 가감됩니다.
따라서 X스몰 사이즈의 웨어하우스는 시간당 1크레딧의 비용이 발생하고 스몰 사이즈의 웨어하우스는 노드 즉 서버가 2대이기 때문에 2크레딧이 발생합니다. 이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달러로 환산되는 개념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컴퓨팅은 여러 측면에서 확장할 수 있는데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개념은 ETL, 배치, 스트리밍, BI,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워크로드별로 웨어하우스 즉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팀이나 사용자 그룹 또는 워크로드별로 웨어하우스를 분리하고 각각의 웨어하우스별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미디움 사이즈를 쓰고 엔지니어링 팀은 배치 또는 API 작업들은 스몰이면 충분하다면 스몰 사이즈를 쓰는 형태로 사이즈를 지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웨어하우스는 다 분리되어 있지만 단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프로세스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D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어하우스를 분리하게 되면 그 웨어하우스 안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저장하면 그 데이터가 여러 클러스터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팀별이나 유저 그룹별로 서로 간의 자원에 대한 경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리소스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부하를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됩니다. 스케일업은 특정 쿼리에 대한 성능을 제공해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ETL의 배치를 처리하는데 미디엄 사이즈 웨어하우스로는 40분이 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더 큰 사이즈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콘솔에서 웨어하우스의 사이즈를 미디엄에서 라지로 변경하고 실행하면 라지 사이즈 웨어하우스가 미디엄 사이즈 웨어하우스보다 2배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분이 걸렸던 작업은 2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느린 쿼리나 성능이 요구되는 작업들은 이런 스케일업 방법으로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아웃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작업을 수행할 때 리소스 쟁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과는 특정 쿼리들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동시에 많은 쿼리들이 유입되면 알아서 그걸 인지하고 동일 사이즈의 클러스터를 최대 10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쿼리들이 날아오게 되면 큐에 쌓이게 되고 큐를 해소하기 위해 스노우플레이크는 바로 동일 사이즈의 웨어하우스를 추가하여 큐에 쌓인 쿼리들을 모두 분산시켜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컴퓨팅 환경과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고 이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클러스터에 공유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쿼리를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BI 사용자가 많은 케이스에서 많이 발생되는 케이스입니다. 아키텍처상 가장 상단에 있는 레이어는 클라우드 서비스 레이어인데 스노우플레이크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 레이어가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인증, 권한관리, 쿼리 최적화, 메타데이터 관리, 보안 데이터 공유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레이어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인데 기본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에 데이터를 적재하면 별도의 튜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토 클러스터링은 그냥 쿼리하면 쿼리에 따라서 알아서 성능을 내게 되는데 테이블의 사이즈가 수 테라바이트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클러스터링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오토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 컬럼을 지정해주면 스토리지에 대한 클러스터링 작업 혹은 파티션 작업들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치 옵티마이제이션은 보통 OLAP 환경에서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통계나 집계 쿼리에 대해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OLTP 환경처럼 특정 로우를 조회하거나 전체 컬럼을 다 읽어오는 쿼리들은 OLAP 같은 컬럼 스토리지 환경에서는 성능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서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간단한 설정으로 쿼리 최적화 방식을 통해서 조회형 쿼리의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MView, Materialize View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보는 기능입니다. 서버리스 태스크는 스노우플레이크 내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쿼리 엑셀레이션은 스케일업에 대해 사용자가 웨어하우스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쿼리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지만 쿼리 엑셀레이션은 내가 사이즈를 지정할 필요 없이 사이즈를 한 번 지정하고 이 사이즈가 변경되는 작업들을 자동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판단하여 쿼리에 따라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어떤 쿼리에 대해 컴퓨팅 리소스를 추가하면 성능이 빨라진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리소스를 더 추가해주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추가하지 않는 작업이 자동화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캐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데이터 캐시, 데이터 캐시, 리저트 캐시로 3개의 계층별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트 쿼리와 같은 테이블에 대한 통계값을 구할 때 이미 메타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캐시를 통해 결과를 주게 되어 있고, 데이터 캐시는 웨어하우스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SSD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단에서 읽어드렸던 마이크로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캐시에 한번 저장하고, 여기에서 연산이나 쿼리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절트 캐시는 실제 쿼리에 대한 결과를 저장해 놓는 캐시입니다. 그래서 후속 쿼리가 만약 동일한 쿼리라고 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연산 작업을 가시화할 필요 없이 리저트 캐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를 빠르게 리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분석에 필요한 유용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 관리하여 저장, 처리,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수천 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분석 솔루션인 태블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블로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연결, 정제 및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나온 데이터를 시각화 및 분석에서 공유까지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과정을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태블로 프랩빌더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정제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탐색 및 시각화시킬 수 있는 모듈이 태블로 데스크탑입니다. 태블로 데스크탑은 사용자 노트북 또는 PC에 설치됩니다. 태블로 데스크탑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태블로 서버를 사용하여 게시 및 공유함으로써 팀 또는 기업 내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 프랩빌더는 사용자 모듈이며 태블로 데스크탑과 함께 사용자 PC에 설치됩니다. 태블로 프랩빌더를 사용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위치에 상관없이 연결하여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 연관된 데이터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데이터를 하나로 묶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구성을 통해서 이기종 데이터를 연결하고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형 및 가공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 데스크탑은 태블로 프랩빌더를 통해 준비된 데이터를 탐색 및 시각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랩빌더와 같이 태블로 데스크탑은 사용자 PC에 설치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데이터 탐색을 통한 분석 및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하여 별도의 도구 없이 분석된 결과를 태블로 서버에 게시할 수 있으며 PDF, 이미지 파일,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 솔루션인 R과 같은 제품을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블로 서버에서는 태블로 데스크탑 분석 과정을 통해 구성된 분석 화면 및 대시보드, 데이터 등을 회사 내 다른 조직, 팀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태블로 서버의 권한 관리 기능을 통해 접근 등급 및 업무 목적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통한 사용자별, 데이터별, 대시보드별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을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태블로 서버를 통한 공유 기능 외에도 태블로 앱을 통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분석 활동 및 대시보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PDF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하는 아크로벳 리더와 같이 태블로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태블로 리더를 통해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블로는 분석 결과나 대시보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기업 내 데이터 드라이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태블로 사용자들의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태블로는 태블로 퍼블릭 환경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태블로 퍼블릭을 통해 태블로를 사용하는 전 세계 유저들은 경험과 논리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블로 및 태블로 파트너사에서는 온라인 교육 자료 및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누구나 태블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 솔루션의
구성되어 있는 쉐어플렉스, 컴플런트, 스노우플레이크, 태블로에 대한 솔루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솔루션에 대한 데모 시연을 진행할 건데 데모 시연에 앞서 간략히 흐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라클에서 CDC 솔루션인 쉐어플렉스를 사용하여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인 컴플런트 카프카의 제이슨 형식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프로듀싱합니다. 프로듀싱 받은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 싱크 커넥터를 통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인 스노우플레이크에 적재합니다.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이슨 형식을 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변환 작업을 수행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태블로에서 인사이트 도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데모 영상 순서는 쉐어플렉스, 컴플런트, 스노우플레이크 UI 및 사용 방법을 소개드리고 스트리밍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고 태블로로 마지막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